안녕하세요. 반호박이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설치 교정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교정이든 순축 교정이든 교정 치료 기간은 똑같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치료받는 시간은 아무래도 설치 교정은 장치가 입 안에 있다 보니까 치료하는 분, 치료 스텝의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교정이든 순축 교정이든 그냥 장치를 붙이는 면의 차이일 뿐이죠. 설치 교정을 한다고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순축 교정을 한다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장치를 붙였다 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두 달 정도, 또 길면 두세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설치 교정을 하시면 다들 혀가 너무 자주 헐리고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밖으로 교정, 순식 교정을 해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입술이 너무 불편해요. 장치가 밖에 있으면 입술이 불편하고 안에 있으면 혀가 불편하죠. 처음에 순식 교정을 하셨다가 재교정을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설치 교정 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설치 교정이 훨씬 편해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발음은 조금 어렵네 하는 분도 계세요. 개인차가 아주 다양하고 혓바늘이 돋거나 입술이 부르트거나 하면 적당한 처치를 해드리면 되고요. 설치 교정 같은 경우는 혀가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초반에 상처가 좀 나거나 불편하면 레이저로 조금 완화되는 치료를 해드리면 훨씬 편하다고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치를 좀 감싼 왁스 같은 걸 붙여서 쓰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옥리라고 하면 웃을 때 치아가 이렇게 안으로 쓰러짐, 그러니까 인상이 강해 보이고 고집이 세 보인다, 이제 그런 치아 형태를 뜻하는 게 되는데, 설치 교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앞니의 치아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다양한 케이스를 해보신 분이 설치 교정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설치 교정을 잘못하면 옥리가 아주 쉽게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쓰러진 치아를 밖으로 밀어서 옥리 반대말이 뻐드렁기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려면 장치가 치아 뒤쪽에 있어야 더 쉽게 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옥리 상태로 오신 분은 설치 교정으로 더 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순축 교정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을 가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치아의 안쪽에 장치가 있는 설치 교정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이제 걱정하세요. 장치가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닦아요? 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냥 입 닦을 때도 우리가 거울 보고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닦기 때문에 장치가 안에 있어도 잘 닦으시고요. 다만 장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닦는 칫솔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장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충치는 더 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충치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건조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장치가 있으면 여기 입을 벌리고 주무시거나 입이 잘 안 다물어지면 치아 바깥쪽이 계속 건조해지죠. 그러면 충치가 잘 생기는데, 오히려 치아 안쪽은 항상 혀가 있고 침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설치 교정 하시는 분이 충치가 생길 확률은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교합이든 개방교합이든 다 설치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가계교합이 치아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제 교합은 윗니가 아랫니를 2mm 정도 덮어야 돼요. 근데 윗니가 아랫니를 안 덮는, 이렇게 떠 있는 것을 개방겠다고, 개방교합이라고 그러고요. 과계란 거는 뭐가 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윗니가 아랫니를 과하게 덮고 있는 것을 과계교합이라고 해요. 설치 교정으로 교정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좀 피해야 되는 경우는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은 오시면 설치 교정 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그 자체가 턱관절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은 조금 피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요. 오히려 치아가 이렇게 윗니 아랫니가 깊게 물리는 분은 윗니를 위로 올리고 아랫니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런 이동은 설치 교정이 더 쉽게 되고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 교정은 장치가 치아 뒤쪽에 붙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장치가 붙는데 아래는 안쪽에 붙기 때문에 아래는 전혀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 치아 뒤쪽에 장치를 붙여서 아래를 쭉 내려놓고 위에 장치를 붙이면 걸리는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끝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치를 둘 다 붙여요. 하지만 붙이면 걸리니까 어금니에 젤을 올려서 안 닿도록 띄워놓는 거고요. 반대로 가계교합의 경우는 밖으로 장치를 붙이면 아랫니 바깥 장치가 자꾸 윗니에 닿죠.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똑같이 띄워놓고 치료하듯이
설득 교정이라고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지장치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누가 치료를 하든 그 누가 치료를 받든 유지장치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60년 쓰던 일을 치과의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 4년 걸쳐서 바꿔놨으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입술, 혀, 볼, 뺨 다 그 상태에서 몇십 년 적응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바꿔놔도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지장치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오래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오래 가져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지장치는 밖에 나가서 바르는 선블락,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햇볕이 강하면 많이 바르고 실내에 있을 때 안 바르고 그러잖아요. 유지장치도 주무실 때 꼭 끼시고, 몸이 피곤하거나 치아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더 잘 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껴주시는 게 안정된 치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정 끝나면 그래요. 이거 평생 껴야 돼요. 평생 붙여야 돼요. 선크림 평생 바르시는 거랑 똑같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 교정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치료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교정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정치료는 약을 쓰거나 주사를 쓰는 치료가 아닙니다. 생리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임시를 하시든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있지만 임시는 교정치료의 금기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장치를 이제 밖으로 붙이게 되시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딱 보니까 교정하고 계시네요 알고, 마취과 선생님도 알게 되는데, 장치가 안에 있는 설축 교정은 사실 친구도 모르고 어떤 환자분은 그 배우자분도 모르세요. 우리 와이프가 올 건데 나 교정하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 의사분이나 선생님이나 마취과 선생님한테 저 교정하고 있어요, 장치가 안에 있어요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혹시 출산 시에 전신 마취를 하거나 수면 마취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시경 하면 입안에 이렇게 호수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우리의 위를 보는 건데, 이게 들어갈 때 이제 술자의 부주의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가 자극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를 탁 치거나 그러면 장치가 붙어 있으면 장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고요. 다만 호수를 넣는 분이 봤더니 뭔가 잔뜩 붙어 있어 안에. 까맣게 막 붙어 있어. 그러면 당황하시니까 마치 수면 마취 하기 전에 저 장치가 입안에 있습니다 정도는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원활한 내시경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축 교정 Q&A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 질문 사항이 많은 것만 답을 해드렸고요.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설축 교정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호박 11치과 최재원이었습니다.